오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정치권에 무조건 상대는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과학이든 합리적인 논리든 무조건 배척하고 선동을 일삼는 작태를 개탄하면서 지금까지 광우병 괴담, 천안함 좌초 괴담, 사드 레이더 전자파 괴담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의 먹거리를 가지고 이제는 괴담에 이용하고 있는 무함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국가원로회의와 대한민국 수많은 장성들의 모임인 대수장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하실 분은 이상훈 공동의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6.25 참전, 월남전 참전, 안보 일선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91세의 노병 국가원로회 상임위장 이상훈입니다. 오늘 저는 작금의 국내 정세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예비역 장성단, 송대성 장군과 과학자 대표인 박상덕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IAEA 최종 보고서 설명을 위해서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공항 도착부터 시위대의 협박과 욕설에 시달렸고,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는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받아드냐 하는 비난을 받으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한국을 떠났습니다. IAEA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에 관한 세계 원자력 학자들이 모인 가장 공신력이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과거 북한 핵시설도 IAEA에서 시찰하였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북한 활동을 감시하고 있고, 우리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긴밀히 협조할 우리의 동지들에게 국경을 떨어뜨리고 11개국 전문가들이 2년여에 걸쳐서 검토한 최종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라고 매도 IAEA 공신력을 끌어내리는 우리 민주당 전국 좌파들은 어떤 단체입니까? 이번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관련 가짜뉴스와 괴담도 똑같은 세력이 똑같은 방법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일 감정과 국민 건강이라는 민감한 부분을 이용해서 과학적 사실을 뒤엎고 수산업계를 희생양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겨서 자신들이 처한 국민 전환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전술, 친북 좌파 정권 재탄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거짓 선동에서 세력을 뿌리뽑는 일은 국민에게 나서서 심판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 세력, 반과학 세력을 헌법이 부여하는 권리와 함께 반드시 심판해서 가짜뉴스와 괴담, 음모론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짜뉴스로 국가의 수조 원의 국가 부채를 안긴 허위 46% 애국단체 세력들이 연합해서 색출하여 검찰에 고발하겠으며,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으로부터 면허를 받았다고 발표한 야당 인원을 색출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우리 국가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 수석 연구위원 박상덕입니다.
아이에 대한 괴담 선동을 멈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를 소개해드리면 아이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1957년 유엔 산하기관으로 설립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창설위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주요 활동을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원자로 개발, 원전 운영, 원자력의 농업, 보건, 산업 이용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도국 대상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기술 이전 및 회원국 간 교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핵물질의 군사 목적 전용 방지 보장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방사선으로부터 인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관련 활동이 바로 이 활동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괴담이 근거가 없음을 하나하나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표의 괴담 선동입니다. IAEA가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제대로 읽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공학에 대한 이해도 없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정수 시스템은 들어가는 물과 나오는 물의 방사능 농도를 비교하여 작동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공학입니다. 근본에 발표한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전 보고서에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위성건 대책위원장의 괴담 선동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것은 전 세계 고준위 핵 폐기물을 해양 투기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식이 통통 튄다고 봅니다. 고준위 폐기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은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 농도가 g당 4,100g 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번에 방류하는 방사성 물질은 삼중수소입니다. 베타선을 방출하고 방류 농도도 리터당 1,500베크렐입니다. 국제망신을 시킨 발언입니다. 이런 민주당이 있다는 사실이 저는 부끄럽습니다. 3번, 더불어민주당의 박강원 원내대표의 괴담입니다. IAEA 보고서는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보고서에 참여한 인력의 교차 검증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발언입니다. 일본 외에도 유엔 산하연구소 3곳과 환경방사능 측정 분석 실험실 네트워크 소속 연구소들이 다 참여했고 우리나라도 검증에 참여했습니다. 호주도 참여했고 또 미국의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도 참여했고 프랑스, 스위스 별도로 검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11개국 전문가들이 교차 검증했는데 어떻게 일본의 의도대로 조작이 가능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아가 이재명의 민주당은 일본이 돈을 주어 IAEA를 매수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 IAEA 주요국 분담률을 보면 일본이 7.7%, 미국이 25%, 중국이 14.5%로 일본이 3위입니다. 만약에 말을 듣는다면 중국이 더 많이 돈을 내고 있으니까 중국의 말을 들어야죠. 모순이 되는 얘기입니다. 왜 IAEA는 중국말을 안 듣나요? 일본말만 듣나요? 말이 안 됩니다. IAEA 그로스 총장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오염수보다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다다물을 마실 수 있으며 수용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는 태도입니까?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위험이 어디 있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IAEA는 자기들의 보고서대로 방류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후쿠시마 제1원전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해 방류 현장을 확인하며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도 일본에 기준치를 초과할 때는
방류를 중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무슨 요구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민주당의 모든 괴담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동안 입은 수산업자의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민주당이 공당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당 상임 대표로 있던 송대선 장군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당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역사 저런 역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공산화라는 역사는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난날 평생 안보에 이 일생을 바친 분들이 장성들이 모여서 지금 한 1000여 명 장성들이 조직한 그런 애국단체입니다. 이번에 이 후쿠시마 원전 그 방류와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너무 답답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쪽 대한민국 생각할 때 그런 면에서 저는 국제정치, 국제무대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제정치에서는 선진국이냐 혹은 미개국이냐 그렇지 않으면 불량국가냐 그걸 기분 따라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측정하는 스탠다드 그 기준이 있습니다. 대개 그런 짓들을 이렇게 하면은 그건 선진국이고 또 저런 행태들이 이제 나오면은 그건 미개국 혹은 불량국가다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어떤 기준이냐 하면 영어로 소위 월드 리전이라는 단어, 즉 한 세계 이성이라는 이런 그 잣대를 가지고 그 행태를 잽니다. 그런데 근래 일어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 이 정치 문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거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 무대에서 소위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 피땀 흘려 K-팝이다, K-문화다, K의 음식이다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이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상승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근래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 문화 때문에 우리 이 대한민국이 지금 국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다음과 같은 이 정치 문화가 계속 자행이 되면은 불량국가 혹은 미개국이라고 그래요. 어떤 정치 문화냐 하면 객관적인 사실과 지식을 무시하고 비이성적이고 이념적인 투쟁을 일삼는 이런 정치 문화가 계속되면은 그 미개국 혹은 불량국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 지금 21세기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 문화는 이 정치학자들이 아주 심각한 논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국제 인정받은 권위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성의를 다해서 설명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쨌든 비이성적이고 이념적인 투쟁을 일삼는 이런 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있다 하는 걸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전, 선동, 심리적 공포를 위해 동원하고 국민들의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마비시키는 이 정치 문화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미개한 정치, 미개한 그 다음에 불량성 있는 국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이 근래 얼마 몇 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선전, 선동, 심리적 공포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의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이 어떻게 자꾸 망가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객관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 행동을 하는 국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발달이 됩니다. 근래에 이러한 정치 문화 때문에 그동안 공들여 나왔던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나게 국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세 번째로 자기들 주장은 묻지마 절대 진리라고 강변을 하고 상대방 주장은 말하지마 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어떤 논리적인 분석을 하지를 않고 자기들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절대 진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몰아치는 이런 그 정치 문화, 사회 현상은 이건 독재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있은 일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있어서는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점점 그런 문화로 이렇게 될 때 여의도 거쳐 와보면 그저 그 주중도 없고 주말도 없고 그렇게 비이성적인 투쟁들이 지금 점점 정대되고 있는 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잘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애써서 일반 우리 국민 잘 되어야 되니까 더 이상 이런 객관적인 사실은 좀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이 정책적인 그 정치적인 어떤 이익 투쟁 때문에 얼마나 국격이 지금 손상되고 있고 추락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 같이 깊이 반성을 하면서 우리 모두 좀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